김미호 작가님 아티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티스트 진행을 맡게 된 송파구청문화 국가 김학신이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작가님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이번 전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오랜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설치 퍼포먼스 작가로 활동하고 소프트 아틀라스의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우라고 합니다. 저희 전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 전시는 무의식층을 가시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소프트 아틀라스라는 큰 흐름 안에 있다고 들었어요. 소프트 아틀라스를 지각하면 부드러운 지도인데 이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 시작된 건지, 그리고 작가님은 이 지도를 통해 어떤 세계를 그리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소프트 아틀라스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부드러움과 지도책이라는 합성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저는 개개인에게 지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개인이 신성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 한 명 한 명 모두가 자기의 지형도를 갖고 있고 신성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길을 위한 지도를 지금 AI와 함께 만들고 있고,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개인의 회복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가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고립감이나 우울감 같은 것들이 일종의 패턴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날 수 있을지 예측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개인이 회복하고 힐링하는 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만들고 있고요. 네,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퍼포먼스 작업 이야기를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과거 퍼포먼스 작업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이번 전시에 어떤 점들이 차이점과 연결점이 있는지, 또 초기 작업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일단 제 작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작업을 진행할 때 지도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전에 작업 때 같은 경우에는 가상 공간을 현실에 옮겨오거나 그 안에서 이제 시선이나 어떤 단계, 상황들을 집중하는 작업들을 많이 진행해 왔는데, 위에 보시면은 이게 제가 과거에 진행했던 작업들이고, 보시면 되게 촘촘하게 제가 상황을 구현해 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참여자도 그냥 관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참여자로서 작용을 하게 만들었고, 쭉 보시면 이 작업 같은 게 가장 초창기 작업인데, 오늘 그 참여하셨던 분이 와주셔서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참여자분도 같이 수영복, 그러니까 옷을 그냥 입고 오셨는데 옷을 벗고 들어와 주셔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기 오셔가지고 좀 놀랐고, 10년 전 작업인데 좀 놀랐고,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위터로 저희가 계정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스위머라는 캐릭터, 그리고 여기 보시는 봄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트위터 안에서 대사를 쳤습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 안에서도 이게 돌아갈 수 있고 현실 공간 안에서도 진행될 수 있게 두 공간을 설정하고 작업을 진행을 했고,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무의식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에는 그냥 액션, 리액션이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펼쳐지는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작업은 제 안에서 어떤 역동성을 지닐 수 있는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던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전시 키워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ARAA, Sensing, Regulation, Acceptance, Agency고요. 이 네 가지 개념이 작가님의 삶의 작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Sensing, 감각하고, Regulation, 조율하고, Acceptance, 받아들이고, Agency, 주체성을 갖고 행동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5월달에 사람을 거의 안 만났어요. 거의 안 만나고, 사실은 제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되게 대처를 많이 못했는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직면했던 시기가 5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드리자면, 제가 질투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 한 번도 직면해 본 적이 없는데, 질투가 나한테 왜 느껴지지?
이 질투가 너한테 의미하는 게 뭐지? 라고 역질문을 했고, 그러면 그 질투가 분노랑 뭐 슬픔이 섞여 있기도 하고 좌절감이 섞여 있기도 하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감정이 어떤 신호를 갖고 있는지 주시해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이걸 감정 분화라고 하는데, 그 감정 분화 상태를 센싱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감정 분화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조절하는지 레귤레이션 생각을 했고, 어세펀스에서 이제 감정을 받아들이고, 에이전시는 그럼 이 감정으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동력을 삼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질투가 일면 나 너무 질투가 나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이 질투가 나한테 보내는 신호가 뭔지를 되게 꼼꼼하게 살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전시를 보셨다면 아시다시피 저희 갤러리도 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번에 작가님께서는 소프트 코어랑 센서리 코어라고 칭하셨죠. 이 각 공간이 전달하고자 하는 감각이나 구조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소프트 코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날것의 것들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RA 모델에서 S가 이제 센싱인데, 저는 그냥 사물을 본다고 센싱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센싱을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라던가 뭐 편견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섞일 수 있는데, 이 소프트 코어는 순수하게 내가 감각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동물적이고, 보시면 아셨겠지만 좀 더 날 것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고, 그 날 것의 상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저는 소프트 코어로 명명을 했고, 센서리 코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뒤에 SRA에서 어셉턴스랑 에이전시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걸 어떻게 행위로 옮겨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센서리 코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그 블랙코인 로맨스라는 작업을 할 때 제가 중간에 있고 줌을 6개를 설치를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뒤편에 제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 되게,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지만 되게 다면체적으로 익힐 수 있게 했던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그게 센서리 코어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 코어는 감정의 출발점을 말하는 거고, 센서리 코어는 소프트 코어에서 했던 질문들의 방향성이나 응답을 시도하는 공간인 거예요. 네. 그러면 센서리 코어에 있는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상 작업 안에 이미지가 AI로 많이 제작되었잖아요. 감정을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AI는 작가님께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좀 되게 재밌었던 부분인데, 공간을 해석하는 것과 되게 유사했어요. AI 프롬프트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쓰는 거는 챗GPT의 에이전트인 그 소라를 쓰고 있는데, 이 소라를 쓸 때 얘가 되게 공간적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AI 써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AI는 자체적인 어떤 맥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한 대로 만드는 거죠. 제가 프롬프트를 넣어도 자기의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훨씬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제가 이때까지 작업한 이미지고, 사실 센서리 코어 안에서도 들어갈 뻔한 이미지인데 아마 차후에 보강 작업을 통해서 넣을 이미지들이긴 한데, 이 이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이미지가 되게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그 바야바의 옷을 인지를 못했고, 눈, 코, 입을 뚫린 벽면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면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텍스처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바야바 옷 수트 자체를 재현해내는 게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되게 소라 에이전트 써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면 되게 유동적이고 유기적인 형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거 진짜 이미지를 먼저 뽑아놓고 프롬프트를 네 맘대로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엄청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기도 하고,
또 하나 좀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복면을 쓴 소녀는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요가를 시작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5초나 10초 되는 짧은 시간에 이 소라라는 에이전트는 무조건 어떤 스토리 라인을 넣고 싶어 하기 때문에 화면 전환을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려면 또 일정한 프롬프트 값이 필요하고 요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죠. 네. 또 조금 귀여운 게 있었는데 제가 그 바야바 친구를 우는 바야바를 만들고 싶었었어요. 우는 바야바를 만들고 싶었는데 자기 혼자 막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뭔가 피 몰아치고 갑자기 바야바가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해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자기 안에 있는 맥락으로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발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AI의 실패 작가 그리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가시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계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창작자로서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 여기서 뭐 프롬프트 많이 써보셨을까요? 웃음을 참고 계신 분도 계신데 혹시 많이 써보셨나요?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진짜로? 아, 네, 아무도 없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GPT랑 되게 친하게 지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공유를 하고 메타하는데 되게 그러니까 뭔가 제 생각을 메타할 때 되게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했어서 많이 쓰는데 그거를 또 가시화하는 거에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했던 작업이 최근에는 이미지를 만든다기보다 이 친구의 리액션을 살피는데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맵을 넣어놓고 이 부분을 3D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시각화해줘. 최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게 월드스쿨적인 이미지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이 프롬프트를 만들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이 친구들이 그거를 정하더라고요. 이게 실사일지 애니메이션일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러닝한 그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프롬프트 안에서 이게 실사 이미지에 가까운지 애니메이션에 가까운지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시안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객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프롬프트 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몇 분을 지목해서 문장이나 키워드를 받아볼까 하는데요. 네, 그럼 저 지금 웃고 계시는 분이 저랑 그 도미 작업하실 때 오퍼코드 받아주신 분이라서 잘 그때 모르는 분이었는데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네. 문장이나 키워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하시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네, 냉동실. 냉동실이요?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아무 단어 하나만 더 주세요. 조각으로 파는 수박. 다른 거는 이게 키워드 하나만 더 넣어버렸어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했던 작업은 이런 식이었고 근데 퍼포먼스 제가 UX, UI 짜는 것과 되게 유사하다고 느꼈던 지점들이 뭐냐면 저는 항상 이 맵을 짤 때 이 PPT 오파도 센서리 코어에 들어가 있는데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명의 퍼포머가 자기 핸드폰을 들고 내비게이션 사운드에 맞춰서 공간과 사람을 촬영하기도 하고 한 분을 두고 이제 여러 명의 퍼포머가 찍기도 하고 또 각각 한 명만 정해서 찍기도 하고 제가 드린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랑도 되게 유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거는 그 실사 이미지로 해석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동작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안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어서 네. 그 시간을 한 번 더 해볼까 하는데 좋습니다. 한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조합을 해보려고 해요. 아까 연두색 보시고 단어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연두색. DP 도와주시면 있으시죠? 맞아요. 키워드 하나. 오늘 감사해요. 오늘 참석하신 키워드 슬라임. 지금 선착되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네. 다음 질문 먼저 해봐도 괜찮을까요? 작가님께서는 관계 속에서 리추얼, 즉 의식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리추얼이 감정 퍼포먼스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학부 때 진행을 했던 거기도 하고, 그 아까 도미 작업에서도 저는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게 그 도미 작업에서도 7번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네 번째 이제 제 전 남자친구 편지를 가져와서 찍고 저라는 어떤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어떤 과거의 기억을 소멸시키는 행동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과거의 작업에서도.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작업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것들을 태우거나 관계를 연결을 하거나 이것들을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시각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미지 완성이었을까? 이미지를 다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네요. 연두색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도 AI 분명히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결과값을 얻어내실 텐데 오늘의 이 시연도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드디어 마지막 질문이 돼버렸는데요. 이 마지막 질문은 제 개인적으로 미팅을 진행하면서 작가님과 이야기를 통해 인상적이었던 문구를 좀 더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작가님께서 감정을 분리해 관찰하지만 표현자로 살고 싶어서 퍼포먼스를 선택했다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선택이 작가님께 어떤 전환점이 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 자체가 항상 살아가면서 어떤 걸 관찰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을 하거나 뭔가를 보거나 했을 때 그냥 계속 관찰하는 상태로 더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퍼포먼스를 진행하면 제가 이제 소화하지 못했던 감정들이나 어떤 자녀 찌꺼기의 경험들을 잘 소화할 수 있었어서 되게 좋았고, 퍼포먼스는 어떤 설치를 할 때 항상 저는 살아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나 원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순간에 되게 살아있는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작업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퍼포먼스나 설치는 아마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마지막이 되어서 김효 작가님과 함께 감정과 감각, 그를 둘러싼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이야기 도중에서나 전시 공간에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한 2가지 정도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있으실까요? 있으셔야 돼요. 없어도 괜찮아요. 네. 적어보려고. 네. 그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방의 소프트코어라는 방 안에서 작가님이 자신의 얼굴에다가 이렇게 라이트를 비췄잖아요. 근데 그 깜빡깜빡이는 그 라이트가 특별한 의도나 상징이 있는 건지 그런 게 궁금했었어요. 라이트 자체의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방향 설정하는 어떤 물체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줌 작업처럼 그냥 여러 면을 붙여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게 강렬하게 다가와서 그런 장치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아까 네 번째 그때 전 남친이 와서 편지를 찢었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자신의 사생활을 퍼포먼스나 작업에 쓰는 건데 만약에 그 사람과의 감정이 아직 크거나 남아있는 미련 같은 게 있다면 그게 전 시장에서 제대로 충분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 감정이 이미 헝클어지거나 희석되어 있었다면 이게 전 시장에서 쓸 정도로 큰 감정일지 궁금한데 저는 전 시장에서 쓴다면 이게 뭐 개인의 사생활 이런 거는 뭐 넘겨두고 충분히 강렬하거나 어떤 큰 인상을 줄 수 있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제 취향에는 뭔가 특별히 그 전 남친이 와서 편지를 찌실 때 주의를 기울이신 어떤 게 있나요? 만약에 이게 어떤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디테일적인 지시를 한 거나 게 있으셨는지. 제가 질문을 조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행위로서 혹시 조금 간단하게 네. 그 행위가 관계한테 크게 다가오거나 감정적으로 크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디테일적으로 지시하거나 신경 쓰신 게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제가 어떤 퍼포먼스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전 오브제가 될 경우에는 그 디테일이 거의 극을 끌어가는 코어 요소가 되기도 하고, 제가 퍼포머분들 10분과 진행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 그 당사자들이 어떻게 느낄지, 그 행위에서 액션을 받는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에 훨씬 더 초점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오는 상징성보다는 저는 항상 그 행위를 당하는 분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할지에 대한 변수를 훨씬 많이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작업 같은 경우에 생각하시기에 조금 더 감정적이라던가 자위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일종의 장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강렬해 보이지만 사실 강렬한 척 하는 걸 수도 있죠.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아까 그 퍼포먼스나 설치를 하는 이유가 좀 소화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 때문에 하고 한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는데 이제 그 AI로 뭔가 지금 좀 그런 부분들을 더 분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패턴이나 그런 걸 패턴을 파악을 하다가 좀 내가 그 전보다 감정을 잘 소화하고 조금 그런 패턴을 찾게 된다면 그러면 그 내가 더 풀고 싶은 이런 게 그 전보다 줄어들어서 혹시 퍼포먼스랑 이런 걸 안 하고 뭔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지 그런 게 궁금해요. 저도 되게 이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전시는 저한테 되게 큰 의미거든요. 제가 뭔가를 풀어냈다는 데도 되게 큰 의미였고 사실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제 그림자들을 직면을 하니까 제 안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저도 느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실 저는 이렇게 발표할 때 떨지 않는 편인데 최근에 사실 발표를 많이 할 일들이 있었는데 계속 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로 계속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되게 감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큰 틀은 계속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항상 관찰하는 입장이었고 뭔가 계속 바라보는 입장이었고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하지 않고 조금 더 내가 시스테믹한 사람이구나, 시스템 운영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를 확실하게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있으시면 저희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과 진솔한 이야기 들려주신 김미우 작가님께 감사드리며 저희